파크골프 성지 화천군에 새로운 파크골프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새롭게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사내면 사창리 일원에 조성됐는데 군부대 해체 후 침체한 사내면 지역 상권에 활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일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무더위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가까운 도심 물놀이 시설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한 청소년과 노인 대상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40일 만에 2만 7천 회 이용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 곤충인 비단벌레의 우화 과정이 영월 천연기념물 곤충연구센터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파크골프의 성지 화천군에 새로운 파크골프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새롭게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사내면 사창리 일원에 조성됐는데요. 군부대 해체 후 침체한 사내면 상권에 활력이 기대됩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화천 사내 파크골프장이 10일 임시 개장했습니다. 구장은 2만 9천 제곱미터 면적에 18홀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화천 지역에서만 벌써 네 번째 파크골프장이 문을 연 겁니다. 오늘 처음 왔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경치도 좋고요. 잔디도 좋고요. 언제든지 오셔서 공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멀리까지 안 가도 되고 가까운 데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접근성도 좋아졌습니다. 사내면 주민들은 기존 구장들을 이용하기 위해선 차로 30분 이상 이동해야 했지만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의정부나 포천, 철원 등 인근 지역에서도 접근이 편리해졌습니다. 철원에서 화천을 가려면 1시간 한 10분 빨리 가도 10분 그렇잖아요. 뭐 15분 이렇게 걸리는데 여기는 뭐 한 3, 40분이면 와요. 화천군은 파크골프 동호인 유입에 따른 상권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화천 지역 내 파크골프장을 이용한 외지 이용객은 30만 명으로 화천군 인구의 10배가 넘습니다. 사창리에서 이렇게 화천까지 넘어와서 파크골프 치기가 거리가 좀 있잖아요. 그런 주민들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인근 포천이나 의정부 그 파크골프 동호회 분들도 이렇게 유입할 수 있는. 화천군은 26일 개장식을 열고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군수기 파크골프 대회를 열어 사내면 상권 살리기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사창리 파크골프장이 이달 정식 개장을 앞둔 가운데 화천군은 올해 안에 2개 구장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한안면 신규 구장은 9월까지 조성하고 같은 달 간동면 구장도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 6개 구장을 갖추게 되는데 화천을 찾는 외지 동호인도 더욱 늘어날 걸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속초시가 추진하는 청소년과 노인 대상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지난 5월 19일 도입된 청소년 버스 무료 이용 사업이 40일 만에 2만 7천 회 이용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속초시에 주소를 둔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 전용 카드를 발급받으면 하루 2회씩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노인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사업도 지난달 이용 횟수가 3만 6천 회를 넘어섰습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 곤충인 비단벌레의 우화 과정이 영월 천연기념물 곤충연구센터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비단벌레 유충은 나무 속에서 2에서 4년 동안 있다가 성충이 되어 밖으로 나오는 특성상 우화 과정이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곤충은 우화 시 가슴 부분과 날개색의 착색이 동시에 진행되는 게 일반적인데 비단벌레의 경우 머리와 가슴이 먼저 착색된 후 날개 부분이 나중에 착색되는 특성을 이번 연구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영월군은 앞으로 비단벌레 증식 복원 연구를 통해
자연유산 활용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휴가철도 아닌데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전통시장은 활력을 잃고 있는데요. 반면 멀리 가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도심 물놀이 시설에는 더위를 피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얼굴에 더위에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과일을 파는 노점에서는 작은 선풍기 하나가 하루 종일 힘겹게 돌아갑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통시장도 예전의 활기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요즘 날씨는 더운데 그래도 장마철에는 습기가 많잖아요. 근데 습기가 없어서 그냥 선풍기 있으면 버틸만 합니다. 이런 더위 속에서도 웃음이 피어나는 현장이 있습니다. 쏟아지는 물줄기를 맞으며 신나게 물총 싸움을 벌이는 아이와 아버지. 똑같은 옷을 입고 물속을 첨벙거리며 걷는 아기들의 모습에 주변 사람들도 미소를 짓습니다.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도심 속 물놀이의 재미에 흠뻑 빠졌습니다. 엄청 더운데 요즘 같은 날씨에 그래도 애기라도 좀 같이 이렇게 와서 놀이도 하고 좀 시원하고 좀 좋네요. 예, 도심에 가까이 있으니까 더 뭐 멀리 갈 것보다는 그래도 가까운 곳에서도 이렇게 좀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원주시는 도심 속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물놀이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5곳의 도심 물놀이장이 운영 중이며 샘마루 공원 등 6곳에는 바닥분수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원주 지역 곳곳에 마련된 물놀이 시설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놀이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낮 12시 45분부터 오후 2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월요일마다 방역 소독과 대청소를 시행하고 있으며 물놀이장 물은 매일 교체하고 수질 정화 시스템도 항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보름에 한 번씩 상하수도 사업소에 수질 검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도심 속 물놀이장은 시민들의 더위를 식혀줄 소중한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뜨거운 불볕더위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의 모습도 바뀌었습니다. 지상점포가 밀집한 지상거리엔 사람들이 없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지하상가에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역세권 유동인구가 많아 각종 점포들이 밀집한 인천의 한 상업지역입니다. 평일 낮 모습과 달리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크게 줄었습니다. 뜨거운 날씨에 사람들 발길이 줄어든 것인데 상점들은 개점 휴업한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옆 전통시장은 뜨거운 날씨 때문에 영업하는 노점들까지 줄었습니다. 그늘막을 뚫고 내리쬐는 햇볕에 영업시간을 줄인 것입니다. 한낮 온도가 35도를 넘어서자 시민들은 지상도보 대신 지하상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더위를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밖으로 다니는 게 너무 더워서 일부러 지하로 다니고 있어요. 훨씬 지하가 시원해요. 온라인 소비와 유통이 증가하면서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지하상가 상인들은 폭염 때문에 늘고 있는 손님들 발길이 반갑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하상가를 들어오는 순간서부터 더위는 싹 가시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의 문화시설도 많고 쇼핑, 아이쇼핑도 많고. 때이른 폭염에 시원한 실내를 찾는 사람들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무더위 기간이 길어지면서 유동인구가 줄어든 지상 점포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네, 올여름 장마는 역대급 비를 뿌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긴장감을 높였지만 실제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장마철임에도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이른바 마른 장마였는데요. 올해 장마는 사실상 끝났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중부지방에는 다음 주 호우가 예고됐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 중랑천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시민들이 연신 부채질을 하며 양산을 든 채 걸음을 재촉합니다. 중부지방은 아직 장마철이지만 비는 거의 내리지 않고 찜통더위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도 조금 오고 그냥 걷기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냥 그리고 바람도 안 부는 건 바람 부네. 바람 한 대만 불어요. 덥하고 근데는 안 그랬어요. 근데 땀만 나면 끈적거려. 저는 그렇게 흔하게 겪었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안 온 거는 글쎄 제가 알기로는요. 한
한 3번, 4번?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난달 12일 제주도에서 시작된 올해 장마는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서울의 경우 일강 수량이 50mm를 넘은 날은 하루뿐이었고 대부분은 비가 아예 내리지 않거나 10mm 미만에 그쳤습니다. 장마 시작일부터 이달 9일까지 총 강수량도 76.8mm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8.6mm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장마 기간도 짧았습니다. 보통 장마는 6월 중순부터 한 달 정도 이어지는데 제주와 남부지방은 약 2주 만에 공식 종료됐습니다. 제주도는 6월 26일경, 남부지방은 7월 1일경 정체 전선의 영향을 벗어나면서 장마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마른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일각에서는 사실상 장마가 끝났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기상청은 다음 주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16, 17일 북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심의 강수 가능성들이 있겠고요. 18일 날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이제 남쪽에 수증기가 북상하면서 충청권과 남부 제주 쪽에 강수 가능성들이 있겠습니다.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도 당분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기온이 21에서 25도, 낮 기온은 29에서 34도로 여전히 평년 기온을 웃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길어진 마른 장마 속에 비가 예보돼 있긴 하지만 더위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가뭄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달 16일 양양의 한 호텔에서 발견된 애완용뱀 볼파이토를 국립생태원으로 인계해 보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볼파이토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2급으로 현재는 국립공원 야생생물보전원 북부보전센터에서 임시 보호 중입니다. 볼파이톤이 발견된 이후 양양군이 공고를 내고 열흘간 소유자를 기다렸지만 나타나지 않아 국립생태원으로 최종 인계를 결정했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정한 생물이며 원주지방환경청은 2007년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 수출 허가, 양도 양수 신고 등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발 1200m에 위치한 하늘 아래 첫 학교, 횡성군 태기분교가 50년 만에 인문학교로 문을 엽니다. 지난 1965년 10월 개교한 봉덕초등학교 태기분교는 당시 화전민촌 아이들 100여 명이 다니던 분교였지만 지난 1976년 문을 닫았습니다. 태기분교는 오는 8월 5일부터 성인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인문학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릉 주문진 야시장이 11일부터 문을 엽니다. 강릉시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문진 종합시장 일대에서 야시장이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시장과 관광이 결합된 주문진 야시장에서는 특색 있는 먹거리가 마련되고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주문진 종합시장 상인회가 주도하는 주문진 야시장은 9월 6일까지 운영됩니다. 민선 8기 출범 3년을 맞아 동해안 지자체가 시민과의 소통에 나섰습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10일 강릉시 사천면을 시작으로 25일까지 지역 내 21개 읍면동을 순회 방문합니다. 김 시장은 이번 방문에서 시정 현안 사업과 발전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병선 속초시장도 10일 속초시 동명동 주민센터에서 민생회의를 열고 지역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시민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동해시 해오른 스포츠센터가 수영장 수질 개선과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 임시 휴관에 들어갑니다. 이번 휴관 기간 동안에는 수영장 용수를 전면 교체하고 수도 내 외부 청소를 실시할 예정이며 일부 노후시설 개선도 진행됩니다. 해오름 스포츠센터는 수영장과 스크린골프 연습장, 생활체육교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연중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